서울대 교수였고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법무장관을 했다는 자가 생업이라니. 그건 생업이 아니야. 전관 예우에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나도 좀 모아야지. 응? 검찰이 비겁한 겁니까? 누가 비겁한 겁니까? 국민들 눈에 뻔뻔한 사람들. 여러분 좀 화가 나시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본인은 본인이지만 참 그 주변에 하나씩 간택을 받는 사람들도 참 면면이 어쩌면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진술 서울시 의원입니다. 정청래 의원 보좌관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 제명당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제명당한 줄 아세요? 불륜, 낙태, 거듭. 상대방 여성을 최초로 만난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던 코로나 그때 부적절한 장소에서 만났다. 혼외 관계, 그리고 임신, 낙태, 유산 반복이 됐다. 몇 번이나 한 거예요 도대체? 그 다음에 쌍방 폭행과 폭언, 그 여성과 그런 일이 벌어진 모양이죠. 합의 당사자 간의 갈등 지속. 그러니까 불륜 관계에 있던 그 여성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갈등이 계속됐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정진술 이 사람은 본인은 뭐 금시초문이고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런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건 또 인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품위유지 위반이 뭐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 문제여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랬답니다. 뭐지? 사랑을 하기는 했지만 불륜은 아니다, 이런 뜻인가? 가끔 싸우기는 했지만 그건 내 잘못만은 아니다. 아이를 낙태한 건 맞지만 그게 내 아이라는 증거가 어디가 있냐, 뭐 이런 뜻인가요? 이런 말은 술을 먹고 핸들을 잡은 것은 기억이 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품위 유지를 위반한 건 맞다. 말할 수는 없다. 개인 신상 문제다. 아무튼 제명당했습니다. 강경흠 제주도 의원인데요. 강경흠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여성단체와 정의당, 제주도당 등이 성명을 내고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현직 도의원이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연일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음주운전, 성매매, 이제 이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더불어민주당이 시끌시끌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멱살잡이, 주먹, 이게 터져가지고 또 시끄럽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회 격려 차원에서 지역구의 시, 구 의원들을 초대해 만찬을 가졌다. 그런데 최동철 강서구의 의원장과 조기만 구의원의 언성이 높아졌고 멱살 잡고 목을 조르고 와이셔츠 단추가 뜯어져 나가고 고성으로 욕설을 주고받고 그랬답니다. 기강이 무너지고 영이 서질 않는다. 민주당 내에서도 탄식이 일어나고 한다는데 거기서 하는 말은 뭐냐, 다 이재명 효과다. 멀리 갈 것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당 대표가 두 겹, 세 겹 사법 리스크에, 전과 사범에, 또 뭐 그 가족끼리 했다는 그 쌍욕. 그러니 저 밑에 기초의원, 광역의원 할 것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 뭐 이런 농담도 있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뭐 이런 속담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8월 대유기설, 이재명도 유기, 민주당도 유기, 저 밑에 풀뿌리 쪽에 해당되는 그쪽도 지금 이런저런 일로 뒤숭숭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사람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저는 이제 밖에 나와서 기자들도 만나고 할 소리 다 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조국 본인과 조국의 변호인들이 저 자리에서 한 얘기가 국민의 또 다른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절망, 실망을 낳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입니다만 이 방송 보시는 분 다들 장성한 자식이 있고 대학도 다들 보내시고 손주가 대학을 다니시기도 하고 그런 시청자들이 다 계시는데, 이런 일이 만약 벌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의 상식과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든 건 내 탓입니다. 저 아이는, 제 딸 조민이는 당시에 입시 비리가 지금 벌어졌다고 하는 그 당시에는 17살짜리 18살짜리 제가 인턴하고 다녔다는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아이였습니다. 쟤는 뭘 알았겠습니까. 제가 잘못이 있다면 이 아비한테 물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 아비가 뭐 특별하게 위대한 성인이어서가 아니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돈이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무릇 보통 부모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조국은 전혀 다른 인간입니다. 전혀 다른 캐릭터입니다. 나는 몰랐다. 그 인턴 확인서를 거꾸로 뭐 가짜로 꾸몄는지 어쩌는지 나는 전혀 몰랐다.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던 조국 전 장관이 딸이 언제 어디서 무슨 체험 학습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 딸이 대학생이던 시점에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해서 한 집에 살지도 않았다. 조국의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이건 조국하고 상의를 다 거쳐서 한 말이겠지요. 그러니 조국이 한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조국의 변호인이 한 말인데, 생업에 바빠서 딸이 한 일을 몰랐답니다. 생업에 바쁘다는 말은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을 하는 그런 저소득층의 서민들이 쓰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조국 씨 서울대 교수였고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법무장관을 했다는 자가 생업이라니, 그건 생업이 아니야. 생업은 1톤짜리 조그만 트럭에다가 무, 배추 이런 거 싣고 골목 누비면서 배추 사려, 무 사려, 비만 오면은 장사가 안 돼서 하루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한테 쓰는 말이 생업이라는 말이야. 대학 교수가 생업이니? 청와대 민정수석이 생업이니? 법무장관이 생업이니? 그래서 딸이 가짜 인턴 확인서 꾸미는 걸 몰랐다고? 서울대 의전원에 들어오려고 그 제출 서류를 만들고 있었는데 서울대 교수라는 아비가 모르고 있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딸내미 조민이가 따로 자취를 하고 있어서 몰랐다고? 그 자취를 뭐 미국에서 했니? 프랑스에서 했어?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했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로 뭐 20분 가는 곳에서 했는지 그건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요즘같이 화상으로도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 주고받고 화상 통화하고 다 상의를 그렇게 하는 거지. 애비하고 딸이 자취를 해서 몰랐다? 말이 말 같잖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변호인이 또 무슨 말을 했느냐. 체험활동 확인서나 인턴십 경력은 당시로서는 흔한 것이었다. 다른 수험생들도 입시용으로 부풀린 스펙을 냈을 것이다. 참 비열합니다.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똑같았을 것이다. 절대 혼자 죽을 수는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물귀신 작전도 유분수지. 그 당시에 같이 시험을 치렀을 그 수천, 수백만, 수십만, 그때 같은 해에 시험을 치렀을 그 비슷한 나이 또래의 모든 수험생들을 다 한꺼번에 물속으로 집어넣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의 변호인이 모든 아이들이 다 그 인턴 확인서를 부풀렸을 것이라니, 과장했을 것이라니, 가짜로 만들었을 것이라니. 안 그렇습니다. 조국 씨 알겠어요? 당신네 가족들만 그런 겁니다. 다 물어보세요. 그 입시생 두었을
그때 학부모들, 그 입시 당사자들, 수험생들 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함부로 인터넷 확인서 가짜로 만들고 표창장 가짜로 만들고 확인 과장하고 당신들 말대로 과장? 가짜야. 그건 과장이 아니라 가짜라고. 가짜. 과장이 아니라. 인턴을 하러 2시간만 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오고 가며 그 왕복에 쓴 시간을 포함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 현장에서는 2시간만 있었는데 차 타고 가느라고 1시간, 오느라고 1시간이었으니 4시간으로 적어야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좀 과장했네. 그냥 2시간으로 적을 걸 4시간으로 적은. 이게 아니라 이 정도가 과장이 아니라 아예 모습 자체가 안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가짜지요. 말도 참 비겁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수십만 같은 또래에 있는 수험생들을 졸지에 얼굴에 먹칠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그 물귀신 작전을 눈썹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대로 또 이렇게 재판장에서 판사 앞에서 변호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땐 다들 그랬다. 안 그렇습니다. 다들 안 그랬어요. 조국 내 가족 같은 특별한 몇몇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99%는 안 그랬습니다. 권순일, 김은경, 박영수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다. 권순일 재판거래의 핵심 의혹을 사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변호사 개업했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바로 수임받았대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왜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법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판사로서 마지막에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명예로운 자리가 대법관이라는 자리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대법관. 지금 판사 업무를 막 시작한 30대 초반의 판사가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의 꿈 중의 꿈은 30년 뒤에 자기가 대법관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대법관까지 한 사람은 변호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권순일, 이 김만배가 8번이나 찾아갔었다는 그 권순일, 이재명을 모든 사람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유죄 판결 받겠는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둘러대가지고 주도적으로 이재명 무죄 판결 내리는 사람이 권순일 아닙니까? 지금 그게 아직까지 클리어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런 의혹이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좀 자중하고 있겠어요. 조석으로 끓여 먹을 게 없습니까? 혹시 쌀 뒤주에 쌀 떨어졌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또 변호사 문 엽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발 좀 대법관님 좀 사태가 진정이 되고 모든 게 좀 결과가 확실해질 때까지 좀 무슨 소리? 난 변호사 해야 되겠어. 전관 예우에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나도 좀 모아야지. 뻔뻔한 사람들. 지금까지 얘기한 박영수, 김은경 말이죠. 외국어대 법학과 나오고 독일의 마나임 대학에서 그 법학 박사하고 외국어대에 나와서 교수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였을 때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 민주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하다가 아주 그 이쁨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 됐습니다. 여성으로는 첫 번째 부원장입니다. 그 정권 바뀌고 금감원장 다 바뀌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정권 바뀌고 금감원장도 바뀌었으니까 부원장이 나도 같이 동반 물러나는 게 그게 관례지. 그리고 다 사표 쓰고 나오는데 유난히 이 사람만 사표 안 쓰고 나왔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미래가 짧은 사람들 투표권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다가 지금 된소리를 맞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마나임 대학에서 그 전공한 것이 보험법이었습니다. 보험. 네. 김은경 전공이 보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기대 수명이더라고요.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개발을 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낼 때 제일 과학적으로 따지고 그것을 이제 그 기본 토대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의 남은 여명을 어떻게 여기에 반영할 것인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김은경이라는 사람은 일생 동안
이 사람의 여명, 기대 수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 수명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닌가. 미래가 짧은 사람들, 미래가 없는 사람들.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아주 못된 음모론자들이 괴담을 퍼뜨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나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어준, 무려 3선 국회의원분 손녀랑 연관되다 보니 교육청에서 알아서 기느라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겼다는 거 아닙니까? 엠바고 걸고 기사 못 내게 막고 그동안 변호사 선임해서 증거인멸 합의를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서희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자살을 덮으려고 학교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맘카페에다 적은 겁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불을 확 지른 사람이 있으니 그게 김어준인 겁니다. 근데 그게 다 가짜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자 김어준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 정정합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사과한다는 말은 안 했대요. 한기호 의원한테 사과한다고 해야 되고 서희초등학교와 서희초등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들께 사과한다, 죄송하다라고 말을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과, 양쪽에 대한 사과는 없고 그냥 정정한다. 하기는 이 유튜브 이름이 겸손은 힘들다. 그런데 이렇게 정정한다라는 말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아참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자기 유튜브 방송을 쭉 하는데 지금 이 서희초등학교의 24살 여교사가 자살을 한 사건과 그것 때문에 어제 온 나라가 또 한 번 뒤집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거 별거 아니야. 내 방송에서는 이거 별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중요한 얘기를 한참 하다가 아이고 참 깜빡할 뻔했네. 이거 정정할게요. 이런 식인 겁니다. 참 태도가 거시기합니다. 중동에 그런 일이 가끔 있는데요.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있고 메뚜기 떼들이 수천만 마리가 이렇게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다가 어느 잘 지어 있는 옥수수 밭에 내려앉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옥수수 밭을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 놓고 떠나버립니다. 이 괴담 유포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나중에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느냐는 사실은 대중들한테 큰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메뚜기는 그런 옥수수 밭에 내려앉아가지고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옥수수 밭을 완전히 깡그리 작살을 내놓고 그리고 어디론가 다른 옥수수 밭을 향해서 떠나버립니다. 남는 것은 그 황무지로 변한 옥수수 밭과 그것을 피땀 흘려 갖고 놓은 그 농부가 현장에 남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 괴담 유포시키고 어디론가 그 다음 먹잇감을 찾아서 떠나버리는 거죠. 이런 괴담 인터넷상의 유포자들. 그래서 한기호 의원이 가만둘 수 없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이것을 자꾸만 끌어들이는 이유는 이런 괴담을 유포하면 결국 그러한 이 선동의 그 흥분, 국민들의 흥분이 어디로 향하느냐면 반정부 정치 에너지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사람들이 현 정부를 지지하는 쪽보다는 현 정부를 반대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쏠려가는 겁니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유튜버 김어준 씨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법사위 발언에 시비를 붙었다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헛소리다. 그것도 진짜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이거를 아마 어떤 시민단체가 검사들이 쓴 업무 추진비 내역 정보를 제출을 하라고 이제 법원에다가 아마 정보 공개를 요청갖고 법원에서 공개하라. 검사들이 어디 가서 무슨 밥을 먹었는지 공개를 하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걸 이제
공개를 해서 보니 일부 영수증이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영수증입니다. 한 3, 4년 됐나요? 5년 됐나요? 문재인 정권 때 영수증이니까 감광지 당연히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건 겁니다. 누가 시비를 걸었느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짜 헛소리다.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을 헛소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를 가리고 복사한 것이다.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진짜 헛소리를 했다. 라고 김어준 씨가 한동훈 장관에게 직격탄을 쏜 겁니다. 법무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판결 취지에 따라 그 식당 이름하고 결제 시간 이건 가림 처리가 됐다. 안 보이게 했다. 일부러. 그리고 일부 영수증이 식별이 어려운 것은 원본 자체가 오래돼 잉크가 휘발됐기 때문이다. 영수증을 냈는데 시민단체 자 여기 있어 보라고 이제 법무부에서 냈는데 그 영수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는 진짜로 가린 거 있어요. 진짜로 식당 이름. 진짜로 가리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광지여서 그 글씨가 희미해지거나 휘발돼 버려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일부러 가린 부분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그냥 휘발돼 버린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김어준이 이걸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 백지라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시간이 오래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안 보이게 된 부분까지 싸잡아가지고 김어준이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법무부가 이렇게 말했네요. 김어준 씨는 의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호와 결제 시각에 대해 오래돼 휘발됐다고 답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거짓 주장을 했다. 이 식당 이름은 밖으로 나갈 때는 안 밝히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식당 이름 밝혔다가 한동훈 법무장관 검사들이 밥 먹는 곳이야 이랬다가 그 식당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과거에 아주 많이 비일비재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식당 이름은 가리자. 이게 나중에 무슨 법적인 문제가 되면 그 원본 다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카드 결제한 거 다 이 내역이 있습니다. 비단 이 감광지에다 인쇄한 거 말고도 원래 다 있어요. 그 어디로 안 갑니다. 이게 가령 법카를 뭐 유용을 했다든지 저 경기도 지사했던 이모 씨하고 김모 씨 부부처럼 그 법인카드로 초밥 사 먹고 통닭 사 먹고 뭐 어디 가서 했다는 그런 의혹이 불거져서 그게 재판에 걸리면 그때 가서 다 볼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상호명을 밝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지난번 대장동 사태 때 그때도 김혜경 씨가 어디서 뭐 사 먹고 어디서 뭐 사 먹고 그냥 뭘 사 먹었다 초밥 사 먹었다 뭐 사 먹었다 이것만 나왔지 그 식당 이름은 저희가 보도 안 했잖아요.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식당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애가 되겠어요. 어디 신문 방송에 자기 식당 이름 한 줄이라도 나올까 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긁고 간 식당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거기 찜찜해서 그런 겁니다. 윤관석, 이성만이 구속 수감이 되면은 이 사람 두 사람들만 구속 수감되는 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뛰었죠? 누구를 위해서? 같은 인천의 지역구인 송영길 대표를 위해서 뛴 겁니다. 송영길 이 장본인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윤관석, 이성만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니까 바로 송영길이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검찰 보고 비겁하다고 그랬습니다. 국회가 한번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는데 검찰이 비겁하게도 국회가 문을 닫고 있는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송영길은 검찰 보고 비겁하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누가 비겁한 겁니까? 검찰이 비겁한 겁니까? 아니면 방탄 갑옷을 겹겹이 껴입고 더불어민주당 비리 혐의로 체포동의안 넘어온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결시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비겁한 겁니까? 누가 비겁한 겁니까? 국민들 눈에. 김은경이 노인 폄하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 그것이 왜 중요했느냐?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중요했고, 그 노인 폄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해명을 하면서 시부모를 18년이나 모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시 되는 거고, 그것이 지금 진실이냐 거짓말이냐 공방이 휘말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김은경이 그냥 보통 아무도 관심 가질 필요 없는 그런 보통 집안의 며느리이자 뭐 그런 사람이라면 누가 왜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가족들끼리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고 화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해명하면서 자기가 노인을 얼마나 공경해 왔는지 그 중요한 근거로 이걸 제시했기 때문에, 자기가 노인을 공경했다는 것을 중요한 근거로서 시부모를 18년을 모셔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진실 여부를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은경이 노인 폄하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의 진정성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 시부모를 모셨다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그 자가 노인을 폄하했다는 것에서 사과하는 것도 다 거짓 사과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김은경의 혁신위원회는 명분상으로 보거나 실리상으로 보거나 그 무엇으로 보건데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당장 해체를 해야 되고, 민주당과 이재명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끼어들 필요가 없는 개인사가 아닌 겁니다.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자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노인 폄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국민적 논란이 되자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그걸 사과하고 해명을 할 때 자기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근거로서 시부모를 18년이나 모셔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완전 100% 거짓말일 수도 있다면 그 사과는 100% 거짓 사과인 거고, 그 사람의 노인 폄하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말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끌고 있다는 혁신위원회는 그 존재 근거를 100%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혁신위원회의 모든 혁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시간 현재 혁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개인 문제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들한테 그랬습니다. 김은경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 계시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유감스럽다? 뭐가 유감이라는 뜻입니까? 정치인들이 쓰는 유감이라는 말, 참 그렇게 지적을 해도 고치지 않습니다. 네. 원래 유감이라는 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너 내 마음이 매우 좋지 않거든, 너 두고 봐, 이럴 때 유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 유감이야. 너 나 없을 때 네가 내 물건 갖다 썼지? 그러고 나한테 말도 안 했잖아. 너 유감이야. 또 그러면 안 돼. 너 유감이야. 이럴 때 유감이거든요. 너한테 내 마음이 좋지 않다, 너 나쁜 놈이야, 이게 유감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치인들은 정반대로 써요.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해야 될 때에 가서 유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감이라는 거야?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은경이 유감이기도 하겠죠. 강선우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이 그랬네요. 개인적인 문제다고. 혁신위원회도 그랬습니다. 위원장 개인적인 일이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절대 전혀 개인적인 일이 아닌 겁니다. 김은경과 혁신위원회와 민주당의 노인 폄하, 그것과 관련된 사과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